그러면 산이 진행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산줄기 표현을 지금 하기 위해서 칡넝쿨을 이렇게 또 늘어뜨려 놨는데요. 칡넝쿨이 늘어뜨려 놓은 이 칡넝쿨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칡넝쿨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면 요즘 같으면 주로 도시 개발이라든지 또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이 산줄기를 끊어버리는 이 산을 절맥하는 그런 사례들이 더러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보면 제가 이렇게 산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산을 이렇게 끊어버리게 되면 이 좌측에서 출발했으니까 좌측 줄거리는 그대로 살아서 가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산줄기를 끊어버렸으니까 우측에 있는 이 산줄기는 그러면 죽어버린 겁니다. 죽어버리면 산이라든지 이런 칡넝쿨도 단순간에 찰나에 뭐 0점 몇 초 만에 끊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칡넝쿨을 좀 확대했는 사진이 있는데 그 확대했는 사진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칡넝쿨을 제가 끊었는 확대 사진을 보시면 그 확대 사진에 보시면 뿌리가 내려가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뿌리가 내려가는 사진이 보이시는데 이 뿌리가 내려가는 사진이 보시는 것처럼 칡넝쿨을 끊어도 보시는 것처럼 본인이 위기의식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산줄기가 끊기게 되면 본인이 살아나가기 위해서 자생적으로 뿌리를 내린다는 거죠. 그럼 다시 앞으로 돌려서 보시면 산줄기가 진행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끊었으면 이 우측으로 진행하는 이 산줄기는 죽어버릴 수도 있는데 본인이 살아나가기 위해서 뿌리를 이렇게 내리게 되면 우측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산줄기는 살아서 간다는 거죠. 그러면 도시 개발이라든지 또는 도로를 위해서 백두산에서 내려가는 이 산줄기를 중간에 이렇게 끊어버리게 되면 우측으로 진행하는 산줄기가 계속 장대하게 뭐 예를 들어 100m나 아니면 뭐 1km, 100km씩 이렇게 뻗어 내려가는 이 산줄기는 살아서 간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도로로 인해서 산줄기가 끊어져 버렸는데 우측으로 뻗어져 내려가는 이 산줄기가 불과 뭐 10m라든지 또는 50m 이 정도밖에 산이 진행을 못하고 끝나버리면 이때는 이 산줄기를 가지고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하고 있는 산줄기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측으로 뻗는 산줄기는 살았다 또는 죽었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처럼 뭐 도시계획이라든지 또는 이 도로를 많이 내게 되는데 도로를 많이 낼 때는 요즘은 주로 터널을 많이 뚫는다든지 또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산을 절맥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처럼 좀 무식하게 절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산을 절맥을 하더라도 다시 또 이렇게 다리를 놔서 육교 형태로 이어서 위에다 흙을 덮는 보토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덜 훼손하고 그런 쪽으로 자연 훼손들을 많이 유지하고 있는 그런 관계 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산이 진행을 쭉 해서 기운을 맺기 위해서는 앞에서 한번 보시는 것처럼 부모가 앞에 보시는 넓은 뜰처럼 이렇게 내려다보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응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응성이라고 이런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내지는 보호하도록 이런 관계를 보는 걸 가지고 응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응성 관계를 가져야지만이 밑에 이렇게 좀 밝게 보이는 이 터에 좋은 기운이 이렇게 갈무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갈무리 되는 기운에 따라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좋은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운을 갖고 있는 것들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게 응성 관계로 실제로 또 한번 보시는 거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응성 관계가 내는 입장에서 앞쪽으로 내려다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청룡이라든지 또는 우백호가 지금 좌우로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좌청룡이 내려가고 우백호가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앞쪽으로 안산 가는 마치 책상을 피고 있는 안산이 있고 멀리 이렇게 조산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풍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내려왔는 이런 안산 내지는 조산 무리들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느냐에 따라서 한문 표현을 빌려갖고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산들이 마치 조선시대 때 임금을 향해서 신하들이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 모습 내지는 뭐 엉덩이의 모습이 보인다고 공급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래갖고 신하들이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많이 하면 산형을 보는 게 훨씬 더 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한문으로 표현하기를 밑에 자막이 나오는 것처럼 만산만수. 산은 뭐 만 가지가 내려오고 물줄기가 만 가지가 내려오는데 만산만수였던 내려온 산줄기들이 또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장했을 때 그런 개장했는 모습으로 마치 엎드려서 절하는 공업 내지는 공립하는 그런 모습으로 천리까지 안산이나 조산이 엎드려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다. 다음 자막에도 보시면은 이런 산줄기가 내려가는 모습들이 하나라도 옆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무일점 반주. 그래갖고 다 나를 향해서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를 안고 있다고 표현하는데, 만약에 이 청룡줄거리가 백호줄거리나 청룡줄거리들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안고 있는 게 아니고 바깥으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반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밑에 자막에 있는 것처럼 무일점 반주. 그러니까 하나라도 이렇게 돌아가는 게 없이요. 전부 다 나를 향해서 지금 있는 모습이고, 그렇게 되면 이 바깥에 있는 명당 넓은 틀에는 만마리 어떤 말을 수용할 수 있는 만마지상. 그러니까 이 넓은, 얼마나 넓으면 이 넓은 뜰에 말이 만 마리가 있을 정도로 넓은 명당이 형성됐다는 것을 이렇게 한문 어투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넓은 뜰이 형성됐다는 모습들이고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은 그렇게 이제 넓은 뜰이 형성됐을 정도 넓은 뜰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무 가지에 굵은 가지에는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가는 가지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열매가 맺히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감나무에 감이 달려라고 주로 가는 가지에 이렇게 감이 달려있는 거하고 같은 모습으로 산에서도 좋은 기운이 큰 대간, 큰 줄거리에는 앞에 지도를 기억하시면 큰 도시가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큰 대간에서 벗어나서 정맥이나 또는 기맥으로 내려가는 자리에 서울특별시라든지 또는 뭐 대전광역시가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큰 도시들이 형성되는 것을 감나무에 비유해서 아마 이해를 하시면 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운들이 뭉쳐져 갖고 최종적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마치 계란을 삶아서 반을 삶은 이런 모습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는 조금 좁게, 위에는 이렇게 좀 좁게 나타나고 밑에는 좀 넓게 이렇게 나타나는 형태로 기운이 내재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갖고 위쪽에는 다시 측면을 봐갖고 이 껍데기 있는 부분을 표피층이라고 생각하시면 표피층을 지하로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표피층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땅속으로 지하라고 보시면 이런 구조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표피층, 그리고 흰자위가 나타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땅속으로 훨씬 더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윗부분이 껍데기에 해당되는 표피, 겉에 있는 표피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자가 훨씬 더 굵은 이런 굵은 입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쪽으로 훨씬 더 이렇게 고운 입자로 형성되는. 그래갖고 이 좋은 기운이 결혈되어 있는 쪽에는 입자가 굵은 쪽에는 이런 수기가 물기가 들랑달랑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는 뭐 음택이나 양택으로 쓸 수가 없고요. 특히 이런 입자가 굵은 쪽에는 삶은 계란의 모습처럼 일반인이 먹기에도 훨씬 더 부드럽고 좋고 그만큼 간격이 넓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흰자위를 지난 이 아래쪽에 노란자 부분은 먹기에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입자 자체도 곱고 묽기도 없고 그만큼 팍팍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혈자리라는 것도 이런 삶은 계란하고 같은 모습을 띠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앞에서 보셨던 실제 삶은 계란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실제 존재하고 있는 혈의 모습을 지금 사람이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계란에서 지금 잘라갖고 단면도로 보셨는 것처럼 화면을 표시해 보면요, 이렇게 둥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표피층에서부터 안쪽까지,
그러면 손으로 지시하고 있는 위쪽에 표피증이 이렇게 나타나고 가운데 흰자위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손으로 표시하고 있는 삶은 계란의 노란자 부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땅의 기온이 저 뒤에 산에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는 같은 맥락으로 내려오는데 이때 같은 이론의 어떤 같은 맥락으로 내려왔는 게 기온 자체가 지표면으로 올라가면 양택이나 양기로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땅 속으로 들어가면 음택으로 쓴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 그림이 음택으로 쓰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 다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뒤쪽에서 이렇게 기온이 내려왔는 게 지금 우측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우측에서 지금 이렇게 내려와 갖고 앞으로 이렇게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으면 이 진행하고 있는 기온이 좋으면은 지표면으로 오면 양택으로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땅속으로 들어갔으니까 음택으로 쓰게 되는데요. 이 땅 속에 들어가는 것들은 실제로 일반 사람들이 땅 속에 보이지 않는다면 알 수가 없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중으로 들어가는 것을 찾는 방법은 사람 뒤쪽으로 보시면 앞에서 이론틀에서 배우는 것처럼 속기라든지 과엽이 일어나게 되는데 속기가 일어나는 결인되는 부분을 뒤쪽에서 이렇게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흰자위 부분하고 지표면이 이렇게 만나는 이 부분을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찾으면 앞으로 진행했는 부분에 어디쯤에 좋은 기운이 내재됐는지를 아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론적으로 찾았는 걸 가지고 실제 현장을 가지고 이 결인 속기가 일어나는 쪽을 찾아서 앞으로 진행했는 부분을 찾아서 다시 확인해 보면 본인이 좋은 기운을 찾았는지 또는 못 찾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좋은 기운이 생기는 자리를 파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삽으로 한번 뜯어서 내지는 삽으로 떠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제 그 좋은 기운이 내재되는 것을 이렇게 삽으로 떠갖고요 손에 올려놨는 그런 모습인데 마치 보기에는 돌덩어리처럼 이런 모습을 띄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돌이 아니기 때문에요 부서졌는 모습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부서져갖고 아주 고운 가루로 지금 이게 부서진 하고 돌도 아니고 흙도 아니기 때문에 이 풍수 용어는 비석비토란 말로 쓰고 뭐 그렇게 큰 어려운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비자는 아닐 비자 그러니까 뭐가 아니다 이거죠. 부정의 뜻으로 이렇게 아닐 비자를 쓰고 돌석자 이거는 돌도 아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아닐 비자를 쓰고 흑토자라고 풍수용어로 이런 고운 흙을 가지고 비석비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돌덩어리도 아니니까 비석. 그 다음에 이건 흙도 아니고 또 돌처럼 보이니까 비토라고 이 혈자리의 흙을 가지고 비석비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토로 나타냈을 때 마치 흙도 아니지만 고운 흙으로 부서지는데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게 되면 마치 비누를 한 번 정도 만졌는 것처럼 약간 매끄러운 느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문지르면 손에는 아무 알갱이도 잡히지 않는 아주 고운 흙으로 부서지기 때문에 팩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고운 입자인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